이번에 리플 커뮤니티가 정말로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월가의 핵심에 자리 잡은 한 가지 거대 기관이 이 토큰화 파트너로서 우리 XRP를 꼽은 게 아니라요, 스텔라라는 코인을 골랐거든요. 여기서 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우리만 밀렸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XRP 차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지, 바로 이게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기관이 누군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이름은 DTCC.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월가의 돈이 거의 다 거쳐가는 거대한 금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맡아가지고 보관 중에 있는 자산만 우리나라 돈으로 16경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6경이라는 숫자는 저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 거대한 금고가 며칠 전에 깜짝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주식이나 미국채 같은 진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어려운 말로는 토큰화라고 하는데요, 이 종이로 관리하던 자산들을 디지털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함께할 블록체인으로 한 곳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가슴이 철렁합니다. 선택받은 거는 우리가 응원하던 XRP가 아니었었거든요. 바로 스텔라였습니다. 더 속상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 전체가 빠지는 와중에도 스텔라 가격은 혼자서 약 19% 가까이 뛰었고, 남들은 다 울고 있는데 스텔라 코인 혼자서만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왜 또 우리만 빠지나, 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왜 전문가들은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찾으시려면은 이 한 가지 궁금증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거대한 금고는 도대체 왜 하필 스텔라를 골랐을까요? 마침 이 질문에 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겸임교수인 오스틴 캠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금융이랑 블록체인을 둘 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이런 큰 금융일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조금 재밌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검열저항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풀면은 누구도 그 거래를 막거나 되돌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게 장점처럼 들리죠. 근데 큰 은행들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만약에 범죄에 쓰인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면은 은행들은 그 블록체인을 쓰지 못하겠죠. 이 교수는 바로 이런 점들을 짚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큰 금융회사가 원하는 블록체인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누구나 자유롭게 쓰겠지만요, 문제가 생기면은 나쁜 돈을 막을 수 있는 곳들, 스텔라가 바로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스텔라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생긴 계좌의 돈을 잠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허락받은 사람들만 그 토큰을 가질 수 있게 명단 관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큰 금융회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그럼 지금부터 스텔라가 그냥 우리 XRP보다 더 좋은 코인이었네, 이런 생각들. 근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능들이요, 잠그고 걷어들이고 명단을 관리하는 기능들, 이게 XRP 블록체인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XRP 블록체인의 공식 기술 문서에 그대로 적혀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리플 레저에서도 발행한 토큰들 잠글 수 있죠. 다시 걷어들일 수도 있죠. 허락받은 사람만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XRP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따로 짜지 않아도 이런 기능들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수가 스텔라를 칭찬했던 바로 그 방식과도 똑 닮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동안 XRP가 무슨 소리를 들었었죠? 통제가 너무 많다는 둥, 사실상 은행 코인이라는 둥, 진짜 탈중앙화는 아니다라는 둥, 전부 다 단점이라고 욕먹던 부분들. 근데 바로 그 단점들이 지금 월스트리트가 찾던 합격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잠깐 멈추고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볼게요. 사실 스텔라랑 XRP는 완전히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텔라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리플을 함께 만든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2014년 따로 나와가지고 스텔라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코인은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와도 같은 사이라는 거고,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스텔라의 설계 방식을 인정했다라는 거. 결국에 그 형제인 리플의 설계 방식도 인정한 셈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XRP 가격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오해를 하나 푸셔야 되는 게, 이번 일이 XRP가 자리 하나를 빼앗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금고들은 블록체인 한 곳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같이 쓰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죠. 실제로 스텔라 같은 경우에 그 금고가 고른 두 번째 블록체인입니다.
첫 번째는 칸톤이라는 곳이었고, 칸톤은 월가가 자기들끼리 쓰려고 만든 블록체인인데요. 여기에 올라온 실물 자산만 우리 돈으로 28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칸톤, 두 번째가 스텔라였다는 거예요. 이 줄을 서서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통제가 가능한 열린 블록체인, 바로 이 부류 전체의 문이 월스트리트에서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부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XRP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복잡한 다른 시나리오 다 빼고 지금 시장이 새로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 코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제도권에 어울리는 인프라라는 큰 주제겠죠. 그 증거가 바로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데 스텔라만 혼자서 뛴 장면이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진짜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같은 부류 대표 주자인 XRP에도 그 관심이 옮겨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실 게 있겠죠. 이번에 그 금고가 발표한 명단에 XRP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두 가지 힘이 부딪힐 수 있어요. XRP도 곧 들어가겠지,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이번에 빠졌네 하는 실망 매도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구간이라 가지고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신호는 따로 있어요. XRP의 블록체인이 이런 큰 금융회사랑 직접 손잡았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딱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드리자면요.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금고가 토크나 파트너로 스텔라를 골랐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칭찬한 스텔라의 기능은 사실 XRP가 단점이라고 욕먹던 바로 그 기능과 똑같았습니다. 즉 이번 일은 XRP의 패배가 아니라 XRP가 걸어온 방향성이 옳았다는 신호에 가깝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궁금해지죠. 칸톤 그리고 스텔라, 이 거대한 금고가 손잡을 세 번째 블록체인은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들 데이터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절대 쉽게, 짧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로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빚을 내고 본격적인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시면은 그때부터 시장에서 정말 살아남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내가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히나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면요,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락장, 횡보장 이럴 때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게 당연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짧게 시장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길게 보시면서 몰빵 매수가 아니라 이 분할로서 모아나간다, 그런 방식으로서 접근하시면 시장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감당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짧게 보는 거, 이게 분할로 모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오늘 매수하는 가격보다 다음 달에 매수하는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할지라도 분할로서 건강하게 모아나려고 이런 심리적인 태도를 가지다 보면요, 나중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분할 매매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평균 단가가 낮춰지면서 우상향하는 시장이 찾아오고 결국에 수익 내면서 만족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